니코틴의 맛보다 설탕의 맛이 더 빠르게 우리 욕구를 충족한다 라는 얘기예요. 중독성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병수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제과인이었습니다. 식품을 전공했고 과자 회사에서 과자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반대 길을 걷게 됐는데요. 과자를 비롯한 가공식품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알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품회사에는 거의 기술연구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연구소의 상품 개발 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신제품 개발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업무가 과자 품질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웬만한 과자들은 거의 다 손을 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과자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과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제 몸에 건강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과자 만들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이상하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만성 피로가 엄습하고 가끔씩 가슴이 쥐어짤 때 되게 답답해지고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아직 나이가 당시 30대였거든요. 저희 집안에 어떤 그런 무슨 뚜렷한 병력 같은 것도 없고 종합검진을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협심증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협심증이라는 게 뭡니까? 심혈관 질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런가? 이제 한동안 그래도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일을 하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하던 일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과자를 만들려면 과자를 무척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특히 남보다 많이 먹었어요. 그 과자의 유해성이 저한테 빨리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을 많이 했죠. 과자 만드는 게 직업인데 이건 안 만들 수도 없고, 근데 과자 만들려면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건강을 선택했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과자를 만들지 않으니까 안 먹어도 되죠. 근데 당시 이제 과자 먹은 게 아니고 사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이런 이른바 해로운 가공식품들 그런 것도 굉장히 즐겨 먹었어요. 그런 걸 이제 떡 끊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달라지더라고요. 다시 건강을 되찾은 겁니다. 그 협심증 증상도 사라졌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책으로 썼습니다. 양으로 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유독 많이 먹었는데요. 일단 출근해서부터 오전 중에 한 봉지 정도 되고, 또 이제 오후에 또 이제 먹은 게 또 한 봉지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과자가 이게 사실 금단현상 같은 것도 있어요. 안 먹으면. 그래서 또 퇴근하고 나서도 그냥 괜히 과자가 당기고 그래요. 그래서 또 따로 또 먹는 적도 있어서 그것도 한 봉지 정도? 하루에 한 3봉지 정도 먹은 것 같아요. 평일날은. 근데 휴일날은 이제 일 안 할 때는 그렇게는 안 먹고 일 안 할 때는 뭐 한두 봉지 정도? 그 정도 먹었습니다. 너무나 절박했죠. 이게 이제 과자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과자를 꼭 끊어야 되겠다는 그 굳은 각오가 있었죠. 그래서 금단 현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냈어요. 제가 원래 이제 담배도 피다가 끊었는데 담배 끊는 것보다는 쉽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물 마시고 과일 먹고 운동하고 하면서 이제 기분 전환을 하면서 이겨냈더니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가 고비예요. 그거 넘기니까 차츰차츰 과다에 대한 그 갈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꽤 오래 갔어요. 한 달 정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괜히 몸 안에서 부족한 것 같은 느낌? 뭔가 갈구하는 느낌? 갈증 같은 거? 물에 대한 갈증은 아니에요. 그런 게 느껴지고 마음이 안정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때 과자를 먹으면은 금방 없어지는데 과자를 안 먹으면은 굉장히 몸이 긴장이 돼요. 긴장이.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가공식품의 문제인데, 가공식품의 꽃을 과자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식품 첨가물이 무척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공통점이 있어요. 식품 첨가물이라는 게 이제 되게 나쁜 물질인데 그것들이 이제 사용되거든요. 근데 과자에 특히 많이 사용됩니다. 식품 첨가물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나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사용되는 원료들은 되게 정체불명의
수입 정제 원료들이에요. 그런 건 영양적인 가치도 별로 없고 신선도도 거의 없고 그런 나쁜 원료에다가 또 식품 첨가물이라는 나쁜 물질들을 넣으니까 더 나쁜 거죠. 일단 이제 설탕이 이제 식품 첨가물 중에 이제 하나로 꼽을 수가 있는데, 원래 설탕은 엄밀히 말하면 식품입니다. 그런데 그냥 설탕만 그냥 단독으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식품에 첨가해서 먹으니까 넓은 의미에서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과자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맛이 달잖아요. 자연식품에도 단맛 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자연식품에 단맛 나는 식품에는 당분이 있지만은 꼭 같이 들어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같은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이에요. 자연의 섭리가 왜 자연식품에 단맛 나는 식품에 이런 걸 넣어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같이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설탕은 정제시킨 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거의 100% 수크로스라는 자당 성분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탕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당분이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물성 영양분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대사가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대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설탕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가요. 또 급격히 떨어져요. 혈당치가 널뛰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은 우리 몸의 당 대사 시스템이 혼선을 겪게 되고, 그리고 대사성 질환에 걸리는 겁니다. 그 대사성 질환을 대표하는 게 바로 대사증후군이죠. 대사증후군은 현대병이라고 하는 거.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도 들어가고, 거기에 그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한때 아이한테 과자를 주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하라 라는 그런 말이 회자된 적이 있었죠. 이게 어떤 레토릭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담배 연기가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작동하는데 보통 한 10초 정도 걸려요. 그런데 과자에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설탕은 단 0.6초면은 충분하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요. 훨씬 더 빠르게 뇌의 보상의 회로를 자극한다는 얘기거든요. 니코틴의 맛보다 설탕의 맛이 더 빠르게 우리 욕구를 충족한다라는 얘기예요. 중독성이 담배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가 근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설탕을 무척 많이 먹는 사람 몸 안에는 메스칼린이라는 마약성 물질이 있는데, 그거하고 유사한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중독성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설탕, 단맛이 없는 과자라도 되게 조금은 설탕이 들어가는데, 이제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게 설탕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또 첨가물 중에 정제가공유지가 있거든요. 정제가공유지. 이거 이제 되게 마가린, 쇼트닝 그런 가공한 유지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소금 중에서 또 정제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요. 단맛이 없는 듯 하지만 거기에 설탕 들어있고, 그런 단맛이 없는 과자의 경우에는 이제 짠맛이나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정제강요지가 들어있거든요. 그것들도 설탕하고 비슷하게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